운영하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런 책 구성도 제가 대한민국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때 처음에 되게 잘 나갔고 지금은 이제 다 따라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차별화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아, 디자인이 예쁘네요. 특이하네요. 컵이야? 네, 컵이. 조금 평범하기도 한데 예쁘고 이런 걸 좀 제가 그런 쪽을 선호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재고가 받다 보니까 저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고객 재구매가 계속 있는 카테고리인가요, 이게? 이게 아무래도 선물하는 용도로 많이 팔리다 보니까 네. 집들이 선물 한 번 했는데 이 사람이 기분이 좋다, 잘 받았다 이런 말을 해주면 네. 그 다음에 또 이걸 똑같이 또 선물해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희 만약에 제가 하라고 그러면 안 할 아이템이에요. 왜 그러냐면 CS 거리가 배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항상 이게 그런 게 많이 좀 나오지 않나요? 저희는 보내기 전에 엄청 꼼꼼하게 검수를 하고 보내고 조금이라도 문제 있으면 일단 다 빼고 보내서 불량률은 거의 최소화되어 있고 네. 파손도 이렇게 해서 엄청 꼼꼼하게 뽁뽁이를 감싸서 보내다 보니까 네. 1% 미만으로 파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면 엄청난 건데 다른 데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라 택배기사 잘못으로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생산성이 안 나오는 게 꼼꼼하려면 그 시간에 다른 아이템 하면 그게 요즘 완전 드는 생각이에요. 그쵸? 네. 예, 왜냐면 처음에 딱 봤을 때 왁구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제가 포장한 거 봤잖아요. 네. 이렇게 하려면 사실 그 시간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인건비기 때문에 공장에서 하더라도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대박이시다. 아니 근데 네. 이걸 함으로 그럼 이거를 이 카테고리로 그러면 네. 스마트스토어 명이 어떻게 되세요? 스마트스토어는 사실 직관적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이름이 검색에도 걸려요. 네. 스토어 명이 키워드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네. 키워드가 상품명이 있지만 상품명, 그다음에 태그,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요. 스토어명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네이버가 다른 카테고리를 분명히 보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 홈 인테리어면 네. 홈 인테리어 소품에 관련된 대카테고리 키워드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얘가 그걸 잡아버려요. 스토어명도 이렇게 딱 되면 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좀 직관적인 이름이 훨씬 더 좋죠. 맞아요. 다음 건 무조건 그렇게 지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그럼 바꾸는 거요? 바꾸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혹시 고객들이 스토어명 많이 기억하세요? 네, 요즘에는 좀 저희 찜하기가 한 15,000건 정도 있고 예. 그리고 네, 뭐 관심 고객 수가 많네요. 네. 제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 예. 파워링크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네. 파워링크에는 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거 찍고 들어오는 인원들이 꽤 있는데 스토어 이름 치고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좀 스마트 스토어에 보면 재구매율 나오잖아요. 네. 확인해 보셨어요? 근데 숫자로는 또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5% 미만이었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높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근데 들어오는 게 우리가 보면은 얘들 모수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비율은 높은데 모수가 그게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그 모수에 비해서 전체적인 거 비율 자체는 높을 수 있고 로아스는 당연히 잘 나오죠. 네. 왜냐면 알고 들어오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에서 보면 네. 그렇게 큰 영향은 많이 안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스토어명은 사실 저는 지금 바꿔도 왜냐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 스토어명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자기 구매 내역이나 거길 보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스토어명은 어차피 대표님이 카테고리 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제품이에요. 왜 어렵냐면 이게 감성적인 제품이거든요. 시작을 보통 저희가 할 때 기능적인 제품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엄청 잘하셔. 직접 찍으신 거야? 같이 일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사진 잘 찍습니다. 이거 직접 네. 직접 다 제작한 내부에서 거?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 스마트 스토어 자체의 명 자체가 네. 어차피 검색에 걸려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카테고리 쪽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뭐로 변경하면 조금 좋을까요? 그건 대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가볼 거냐, 그거에 따라서 그쪽의 대표 카테고리 쪽으로 가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제품만 하면은 이 컵이나 유리 컵이나 관계된 것만 하면 좋은데 지금 대표님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소품 쪽으로 좀 넓힐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뒤에 붙여도 돼요. 한 번은 바꿀 수 있잖아요. 한 번은 바꿀 수 있으니까 뒤에 붙여도 뒤에 딱 붙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8자까지 되나 그럴 거예요 아마. 이거는 어찌 보면은 고관여 제품이거든요.
네. 이 왜 고가느냐면 가격 자체가 네. 요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선물로 가면은 선물 자체가 고가냐고요. 이 유리라는 거 자체에 보면 사실 저가들이 되게 많잖아요. 남자분들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 가격이 높잖아요. 맞아요. 높기 때문에 고가냐거든요. 고가냐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체류 시간이 좀 길 거예요. 길고 이미지나 그런 것에 따라 많은 좌우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어차피 이 카테고리는 혹시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다 비슷비슷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로 벤치마킹이 들어가요. 아, 네, 맞아요. 서로 이게 벤치마킹이 왜냐면 똑같은 제품에 서로 되게 잘 돼? 그러면 서로 벤치마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슷해져요. 네. 비슷해지다 보니까 그나마 이거를 제가 차별화 종류가 보통 7가지 종류를 써요. 네. 제품을 볼 때 뭐 기능의 차별화, 네. 경험의 차별화, 상징의 차별화, 구성의 차별화, 가격의 차별화, 스토리 차별화, 하나가 또 뭔지 모르겠다. 용 7개 정도 중에 차별화를 건지는데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경험의 차별화거든요. 경험의 차별화면 후기 많이 지금 잘 모으시잖아요. 경쟁업체랑 차별하려면 후기 엄청 더 모아야 돼요. 마진이 많이 안 남으시죠. 사입한 거 치고는 마진이 수수료 다 빼고 네. 수수료 포함해서 빼고 사실 내가 정확하게 제가 계산해 그렇지, 본 정확하게 없어서 그리고 좀 어느 날 수입하면 이 가격이 어느 날 그렇죠. 수입하면 이 가격이 그러니까 사실 사입 치고는 이 카테고리에 비하면 마진이 적은 거예요. 네, 이런 카테고리는 마진이 더 많아요. 이 카테고리면 리빙 쪽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선물? 리빙 쪽 중에서 이 컵 쪽 원가 자체가 마진을 많이 남기는 방법이 2가지거든요. 원가를 낮게 받든지 매입가를 낮게 받든지 아니면 더 비싸게 팔든지. 근데 이거는 2개 다 가능한 카테고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기존의 수입 몇 년 정도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했으니까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다른 분 보면 더 가격 저렴하게 아, 그런 느낌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도 이제 우리 수입 때 많이 쓰거든요. 저희도 조선족 에이전트가 중국에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처음에 알면 거기만 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똑같은데 저렴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해왔던 데가 편하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똑같은 퀄리티의 다른 데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수입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내가 그분들이 사실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기껏해 5% 남겨요. 그 정도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게 시켜야 돼요. 혹시 이거는 좀 번외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사실 비즈니스는 좀 신뢰랑 좀 지속적으로 잘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다른 부분을 아니요. 넘겼을 때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그분한테 혹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판매가나 마진 부분이 좀 수익성이 약화되고 재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걸 넓히려면 이 마진폭을 넓히려면 그분이 좀 더 동일한 퀄리티에 좀 더 저렴한 데를 찾아주는 게 첫 번째예요. 다음 번 들어올 때. 두 번째가 뭐냐면 다른 파트너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 어차피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는요. 기준이라는 자체는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3년을 내가 한 거래처에서 매입했잖아요. 그럼 그 공장에서 가격을 더 낮출 확률이 높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거든요. 왜냐면 수입 많이 하시는 분들은 5,000개 얼마, 10,000개 얼마, 누적 20,000개 얼마, 그에 따라 가격률이 좀 낮게 가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분이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장에서 안 넣어줄 수도 있어요. 혹시 이게 중국 공장에만 좀 한정돼 다른 데 다 그래요. 다른 데도 왜냐면 그 제조 공장하고 이 제조 공장의 본업하고 수입 업체라는 그 관계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분한테 그런 부분을 한번 요청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어차피 공장이 딱 나와 있거든요. 공장이 다 제조원이 다 붙어 있잖아요.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다른 분한테 그 공장이 아니라 동일한 거에 다른 공장을 컨택해달라고 해도 무방은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이 살아야 돼요. 대표님이 살아야 수입업체도 살고 그 공장도 물량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님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격을 낮출 때 내가 이 가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의 수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10,000원에 수입하는 사람한테 우리 어느 정도 거래도 됐고 그랬으니 마진을 좀 높여달라. 우리 마진을 공급가를 낮춰달라.
근데 이 공급과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제조 공장에서 낮춰주는 방법이 있고 수입업체에서 낮춰주는 방법이 있어요. 수입업체는 자기 마진을 좀 낮추는 방법이고 제조업체는 제조업체가 낮추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기준가를 몰라요. 기준가를 모르면 다른 데를 통해서 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동일한 퀄리티에 물론 이게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기준 가격을 갖고 조금 더 낮춰줄 수 있는 버짓이 있는지 그쪽하고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견적받는다고 다 거기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견적만 보는 방법으로. 왜냐면 대표님이 기준 가격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 공장 제가 이제 인하우스 마케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보면 요 정도 원가라는 개념이 딱 잡혀요. 개념이 잡혀서 그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대표님 그런 베이스는 없잖아요. 네. 베이스가 없고 그쪽에서 얘기해주면 단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믿어줬으니까 네. 믿는 거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조금 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못 가요. 대표님이 예를 들어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이 마진을 원가를 낮춰서 5%를 더 있어요. 5% 갖고 뭐 하실 거예요? 5% 갖고 마케팅 할 거잖아요. 왜? 대표님은 지금까지 제가 해온 바로는 5%가 더 남으면 5% 돈을 더 써서 판을 더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그거예요. 그래서 단가를 낮춰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관계 속에서 그렇거든요. 저희도 딴 데 공급하고 하잖아요. 네. 관계가 오래되면 그냥 편하게 가는 대신에 단가라든지 그런 거를 좀 잡은 물고기? 모두 사람은 다 그래요. 많이 거래처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갖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저는 수입업체가 저도 도소매업체가 수입업체 그 수입업체가 네. 부도나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업체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 돈을 다 줬어요. 잘해. 그 업체가 다른 데에서 돈을 못 받아서 부도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는 대표님 또 브랜드 키우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단가 부분 자체를 좀 낮추는 게 조금 더 좋거든요. 그렇게 사실 컵뿐만 아니라 구성품들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단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도 그리고 한번 포장 어디서 하세요? 사무실에서 저희가 합니다. 사무실에서 한다고요? 이 포장을? 직원들하고 같이. 생산성 나와요? 진짜 많이 팔았을 때는 사무실에 한 6명 있었고 집에서 엄마랑 이모들 와갖고 지금도 엄마랑 이모들이 부업으로 좀 해주고 있는데 한 10명 인건비 나갔던 것 같아요. 9명?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나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뭐야 이거 나 빼고 다 주위만 돈 벌었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예요. 지금 대표님 포장 방법이 돈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네, 이거 단순하게 바꿔야 돼요. 이게 100% 인건 100%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거 포장 방법 개선하는 거는 오늘의 집 같은 데 있잖아요. 잘 팔리는 데 있어요. 거기 거 사서 거기 거 보면 돼요. 어떻게 포장했나. 아, 근데 내가 무조건 이런 걸 할 때 나 혼자 고민해서 내가 해야지 막 생각하면 네. 밑도 끝도 없어요. 오늘의 집 같은 컨셉 자체가 오늘의 집 들어가 있자 그랬잖아요. 오늘의 집 같은 컨셉 자체가 예쁘고 거의 비슷한 구매층이에요. 맞아요. 그럼 대표님 비슷한 가격대에서 아니면 그보다 좀 저렴한 가격대에 있을 거예요. 네. 저렴한 가격대에서 포장 방법을 보세요. 네. 그거 줄여야지 나중에 진짜 대표님 진짜 주위 사람만 돈 벌고요. 나만 돈 못 벌어요. 그래도 최근에 조금 변화를 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좀 변경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제가 최초에 고수했던 방법이라서 이 제품은 이렇게 나가고 다른 것들은 이게 사실 종이 뽁뽁이거든요. 네. 이렇게 당겨가지고 거기 네. 감싸는 방법으로 포장을 해서 이거 한 시간에 몇 개나 하겠어요, 사람들이. A부터 Z까지 하려면 진짜 몇 개 못할 거고 몇 개 못하는데 저희가 인터 효율 따지잖아요.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이잖아요. 이거 5분 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요? 예.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저거 10분이라고 싶죠? 네. 그럼 10,000원에 7개 해요. 그럼 개당 얼마예요? 일단 25,000원. 그죠? 25,000원인데 그 포장비 자체가 얼마가 들어가요? 포장하는 것만. 거기에 이 포장 재질 있죠? 이거 있죠? 이거 쌓아놓은 공간 부피 쌓아놔야죠? 이것도 그냥 앞에 갖다 놓는 것도 일일 거예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 엄청 비효율적인 거예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엄청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는 건 뭐냐면 다른 데 어떻게 파는지 그거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순익을 늘려가야 돼요. 이거 사람 많이 쓰면 나중에 더 문제 생겨요. 왜 문제 생기냐면 사람이 숙련도가 다 달라요. 맞아요. 숙련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똑같이 잘 나가는데 맞아요. 그죠? 완전 동의하는 게 이 방법을 사실 여태까지 아르바이트 했던 분이 되게 많았는데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신 분이 제가 원하는 모양이 나온 사람이 1명, 2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사실
제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질 않아서 그리고 계속해도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꿀 때 이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 바꾸는 거는 요즘 좀 이게 비수기인가요? 1년의 그래프를 보면? 사실 유리컵을 넣고 보면 더울 때 팔리긴 하는데 네. 저희는 선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12월에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렇죠. 누구한테 선물을 하는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이사라든지 연말 선물이라든지 뭐 어떤 이슈가 있어야 판매가 되잖아요. 네. 그때 생각해서 얼른 바꾸셔야 돼요. 진짜 그 개당 포장비가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이 포장하는 것 자체만도 문제긴 하지만 뭐 시간당 1시간에 뭐 7개 한다? 그러면 하나 이거 하나당 1,500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계산을 그렇게 안 해봤는데 돈으로 해보니까 좀 그쵸? 아깝네요. 이게 1,500원에 이 자재 있잖아요. 지금 소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들어간 거 한 10개 정도 되죠? 10개를 앞에 늘어놔야 돼요. 없으면 같이 왔다 가야 되고 왔다 가는 창고 가까워요? 지하에 엘베 타고 갔다 갔다 하면 집- 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것 또한 인건비예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인건비 기본 2,500원 이상 들어가요.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들어갈 수도 네. 있겠죠. 거기다 관리비 이거 지하에 자재 쌓아놓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돈이 없었나? 진짜 그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이커머스에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 돈을 벌면 판매도 물론 잘해야 돼요. 네. 근데 대표님은 이미 이 카테고리에 판매를 잘하시는 분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셔서 사실 그런 거보다 기존 갖고 있는 거에 순익을 늘려놔야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비수기에 우리가 버텨야 돼. 어차피 성수기가 비수기가 딱 있는 거고 비수기에 버텨야 성수기에 그만큼 더 많이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네. 제조 공장에서 저 인하우스 마케터를 했거든요. 네. 저 온라인 마케팅 하다가 제조 공장에서 인하우스 마케터도 하다가 유통 벤더도 하다가 홈쇼핑 벤더도 하다가 까르푸 벤더도 하다가 유통 경험을 다 했거든요.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어디를 이게 요거는 제가 딱 보고 뜯으면서 그랬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가겠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수정해도 돈이 상당히 세이브 되는 거죠. 보세요. 이거 돈 있잖아요. 돈 자재 살려면 선금 들어가죠. 네. 인건비 바로 다음날 주죠. 그날 주나요? 직원분들이라서 아니 알바하는 분들. 주마다 한 분 계신데 알바는 짧게 하는 분들 주마다 드립니다. 네. 예, 주마다 틀리고 또 성수기도 몇 명 쓰잖아요. 뭐 바쁠 때는 많이 그쵸? 쓰십니다. 그렇게 해서 알바비 바로바로 주잖아요. 네네. 주죠. 돈 언제 받아요? 정산해주면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맥갱하라는 게 사실 내가 못 팔아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올 돈보다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이 많은 거예요. 당장. 또 보니까 다 선매입이잖아요. 네. 저 존경해요. 선매입 하시는 분들. 저도 선매입이긴 하지만 저희도 창고에 내 재고가 몇 억씩 있긴. 보고 오셨다잖아요. 네. 10억 있으시다고 왔어요. 예, 창고에 있는 거. 거기 그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건데 하다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재고가 종류가 몇 종류예요? 매우 많을 텐데. SKU가 이게 이런 종류가 유리컵 종류로만 한 30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한 시 가까이 되고 네. 기타 부자니까 더 많죠. 네. 그 중에 잘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거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렇죠. 네. 안 나가는 거 짜투리 남는 거 있을 거예요. 네. 짜투리 남는 거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게 돈이에요. 턴다고 할 때는 이걸 네.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털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한다할 때는 가장 좋은 건 자사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사은품으로 주는 게 가장 좋고요. 다른 프로모션보다 네. 사은품으로 주는 게 좋고,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유리컵일 때 포장이 부피가 네. 되기 때문에 사은품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 부분 아니면 두 번째가 그 가격을 낮춰서 파는 방법이 그나마 좋고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마이너스 옵션이라든지 기존 제품에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요즘에 떠리몰 같은 데 있어요. 네. 그런 데에서 그걸 빨리 원가 제 생각에 어차피 그 제품으로 돈 버셨을 거예요. 그 제품으로 돈 벌었는데 우리 작은 기업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신경 쓰는 제품만 나가고 신경 안 쓰면 갑자기 처지잖아요. 맞아요. 네. 신경 쓰는 그 제품도 신경을 썼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 돈을 벌었으니까 지금은 예전에 매입가에 예를 들어 70%에 턴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현금을 그게 현금이 돼야 그게 돈이에요. 우리 셀러들은요 돈이 항상 물건에 가 있어요. 네. 돈은 수의상 돈은 벌었어요. 통밥을 딱 하면요 수수료 아까 40%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이번 달 매출 한 1억 했으니까 4천만 원 남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왜 안 남냐면 이미 다른 재고를 사갖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재고를 빨리 싸게 처분해서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그게 손해가 아닌 게 대부분 보면은 그런 분들은 얘가 이게 예전에 10,000원에 팔렸는데 당연히 지금도 10,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10,000원에 절대 안 팔려요.
그때는 10,000원에 팔았을 때 팔린 이유가 있고 그게 주변 환경이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을 확률이 높아서 안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게 10,000원이라면 5,000원이잖아요. 네. 5,000원이면 나 같으면 4,000원이나 이렇게 팔아 지금도 빨리 팔아 없애야 돼요. 그래야 그게 현금으로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재고로만 남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창고 뭐 크지만 네. 창고 자체가 크진 않잖아요. 그럼 계속 들어오면서 아까 진짜 뭐 기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관리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좌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생기냐?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녔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다 재고 보고 여러 가지 보고 나서 창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아갈 거를 대략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은 하고 싶은 목표 하나 갖고 창업을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맞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이름으로 수급료라고 하거든요. 아, 네. 진짜 그게 수급료예요. 근데 진짜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한 건 다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좀 늘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짜투리 재고 그 품목 몇 개 안 남은 거 그거 작은 거 몇 개가 그게 실제 돈 버는 거예요. 짜투리 재고. 네. 근데 짜투리 재고 판매하는 것도 사실 요즘 시기에는 또 쉽지 않아서 이게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이걸 먼저 팔아라. 네, 그렇죠. 그걸 팔아야 그게 돈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건 평생 돈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판 돈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벌은 돈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이거 포장 방법은 진짜 개선해야 돼요. 개선 안 하면 답 없어요. 그리고 그 마진 높이는 거 그건 한번 수입업체라든지 여러 개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